안녕하세요. 대기업 이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법률적 위험에 직면한 빅테크 기업이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 가운데 유럽 시장에서 애플이 21조 원, 구글이 3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라는 소식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과징금을 맞은 이유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고 동시에 이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플랫폼법의 어떤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죠. 9월 11일 오늘 나온 뉴스인데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 집행위로부터 부과받은 거액의 과징금 이거를 취소해 달라고 유럽 사법재판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결국에는 패소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애플은 143억 유로, 그 다음에 구글은 24억 유로를 각각 과징금으로 물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이제 부과받은 과징금은 이번 애플 2분기 순이익의 약 한 4분의 3 정도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큰 과징금을 지금 내게 생겼는데 이 법정 공방이 지난 이제 8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EU 집행위의 승소로 끝나게 되면서 법적 공방은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이런 어떤 과징금을 받은 이유는 불공정 조세 혜택에 따른 과징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구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받은 과징금은 바로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쇼핑이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하고 배치해서 어떤 그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이제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과징금 3조 5천억 원을 부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이제 애플의 어떤 주가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 시세에는 이렇다 할 영향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열리는 미 증시에서 애플이나 알파벳의 어떤 주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법적인 문제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비롯한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반독점법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위협에 직면을 해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은데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EU 빅테크 기업들과 반독점법 소송 진행 중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메타죠, 구글 이런 기업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온라인 어떤 검색 시장 부분에서 불법적 독점적 지위 때문에 미국 법무부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미 법무부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24년 8월 5일 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구글의 패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패소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항소하겠죠. 항소하고 또 거기서 뭐 연방 대법원까지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또 몇 년, 뭐 길게는 또 몇십 년 이렇게 소요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 판결을 했던 판사가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 구글의 운영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면서 또 사업의 일부 매각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분할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구글 해체되나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막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간헐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업이 분할이 되거나 또는 매각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린다라고 했을 때는 수십조의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게 과거의 어떤 사례에 존재합니다. 기업이
분할되고 매각됐던 어떤 사례가 존재하는데 사실상 미국에는 셔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셔먼법.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독점법의 기초가 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이제 1900년도에는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그 기업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해서 34개 회사로 분할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84년도에는 통신업체 AT&T가 8개 회사로 쪼개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반독점법 위반 때문에. 그리고 1998년도에는 MS, 여러분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셔먼법 위반으로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1심에서 회사를 분할해라라고 명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항소심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경쟁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데 합의를 하면서 분할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온라인 광고 관련해서 또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 법무부와 또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 법무부와 또 소송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적 뭐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위반을 했다고 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반독점법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고, 메타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이런 이제 인수 관련 소셜 미디어 관련해서 또 반독점법으로 미국 정부와 또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까지. 네, 엔비디아까지도 반독점법 위반 때문에 소송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이 법률적인 지금 그 위협에 직면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시장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반독점법 위반 때문에 계속해서 좀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론 뭐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올 수 있는 법률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 반독점법 판결이 미치는 어떤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지배력의 감소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거의 90%를 이제 구글이 점유를 하고 있죠. 독점입니다, 거의. 근데 만약에 법원의 어떤 판결로 인해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이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겁니다. 90%가 뭐 80이 될 수도 있고 70, 60, 50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배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익이 줄어듭니다. 지배력이 떨어지는 만큼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만큼 당연히 매출 이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제 그 구글이나 이런 데는 광고 수익이 상당히 좀 높은 회사죠. 그리고 모회사의 어떤 그 알파벳 그 매출 가운데 검색 광고나 이런 부분의 매출이 한 70% 이상 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 점유율이 만약에 구글이 90%를 잠식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80%, 70%, 60%로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 줄어든 지배력을 누군가는 잡아먹겠죠.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겠죠. 뭐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 오픈 AI나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고 MS의 어떤 빙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경쟁 기업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도 나올 수 있고 제2의 어떤 구글 같은 기업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구글과 대척점에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로 인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익적인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지금은 구글이 90%를 잠식을 하고 있으니까 싫으나 좋으나 구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다양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면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를 판단해서 가격은 어떤지 비교 판단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또 장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혹시 그 뉴스나 이런 것들 한번 보셨을 텐데 이 구글 그 뭐죠? 이 반독점법, 플랫폼법이라는 이야기들 간간히 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법 도입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데에 빅테크들이 노심초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 플랫폼법이 무산이 됐습니다. 9월 9일 날 나온 기사, 9월 5일인가요? 9일 날 나온 기사에 의하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국내에서 도입은 무산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업계에서 너무 반발을 했다 이거죠. 누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쿠팡 이런 데들이 있죠. 반발을 했다는 거.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공정거래법을 좀 개정해서 벌금이나 이런 것들 과징금을 좀 상향하는 수준으로 조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제재 대상 기업을 한 5개 정도 선정하려고 그랬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뭐 이런 이제 한 5개 기업 딱 지정을 해놓고 얘네들이 지배력을 남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반발했다 그래가지고 사후 추정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법안들이 많이 좀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를 해서 일단 플랫폼법이 도입이 되는 것은 무산이 됐다라는 건데요.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시장 점유율 70% 넘죠. 근데 배달의 민족이 만약에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 어떡합니까? 솔직히 미우나 뭐 싫으나 좋으나 올린 가격에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쿠팡이 와우 회원가를 인상했죠. 그렇죠? 싫으나 좋으나 올린 가격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독점적 시장 구조의 단점입니다. 특정 기업이 어떤 시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어떤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는 이제 시장의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저하를 초래를 하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다 소비자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존 기업들의 어떤 독점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좀 견고해지게 되면 사실상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제 혁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죠. 새로운 어떤 네이버 같은 기업들, 새로운 어떤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 나타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과연 이게 옳다, 틀리다라는 것은 뭐 입장에 따라서 좀 주관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어떤 이 공정 경쟁이 좀 되게끔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법률적 위반에 직면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국내 반독점법 반독점 플랫폼법이 좀 무산됐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